당신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작은 점에서의 출발,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빅뱅이라는 큰 폭발이었습니다. 빅뱅이라는 큰 폭발로 우주가 탄생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항성과 행성들이 탄생하고 그 중에 원시지구가 탄생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 공룡 시대를 지나 인류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 넓고 많은 항성과 행성 중에 우연히 어떻게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류가 나타났을까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라고 치기엔 너무 정교하게 설계된 세상 같은데요. 이게 모두 가짜라고 혹은 진짜라고도 현재로선 누구도 완벽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1편에선 이런 재밌는 주장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난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다. 이 말이 그냥 엉뚱한 애들 장난인 얘기로 들리시나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지금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닌 게 더 이상하다고 주장합니다. 엉뚱한 궤변 같은 말을 늘어놓아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라 가볍게 넘기는 사람도 있겠죠. 다른 한편으론 하나하기도 어려운 큰 사업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단한 사업가이면서 엔지니어인 일론 머스크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니,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과연 이 우주는 정말 허상에 불과한 그저 엄청난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일까요?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우리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 게임들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죠. 아이씨 나이 많은 거 들키겠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게임 그래픽들과 지금은 느려서 사용하지 않는, 아니 필요 없어진 작은 램 용량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게임들. 지금 생각하기엔 너무 볼품없을지 몰라도 그때 그 당시에는 혁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빠른 발전을 거쳐 고작 20년 만에 컴퓨터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빠른 성장을 했을까요? 2002년 일본에서 제작한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는 초당 35조 8,600억 회의 엄청난 연산에 놀라게 되고 당시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가격은 무려 현재 가치로 1.8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자랑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0년 후인 2020년 그래픽카드 RTX 3080 무려 초당 35조 회의 연산이 가능하게 되며 일반 가정집에서도 당대 최고로 여겨졌던 슈퍼컴퓨터 성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말이죠.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그런 컴퓨터를 이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갑자기 주제에 맞지 않게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냐고요? 잘 생각해보죠. 불과 20년 만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사용 가능했던 슈퍼컴퓨터를 이제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비약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아니 수년만 흐른다면 과연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앞에서 길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일반인이 주장한 말이 아닌 공부 많이 한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사실은 하나의 컴퓨터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컴퓨터 혹은 게임처럼 작동한다는 이야기죠. 오픈월드 게임을 해보셨나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이요. 멀리 보시면 화면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꼭 실제 우리가 먼 물체를 보면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요. 개발자들이 현실을 반영해서 의도하고 만들었던 걸까요? 이러한 현상은 사실 의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제한적인 컴퓨터 성능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제한적 성능이 뭘까요?
컴퓨터는 각각의 성능이 있습니다. 좋은 성능의 컴퓨터도 있고 좋지 않은 성능의 컴퓨터도 있죠.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고 좋지 않은 성능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렌더링을 해버리면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더 좋은 성능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렇기에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멀리 있는 것은 렌더링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보고 있는 물체들은 흐릿하게 보이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재미있게도 우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드넓은 우주를 그때마다 개발자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멀리 있는 것과 보지 않는 곳을 렌더링하지 않는 컴퓨터처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능을 제한해 두는 것이죠. 우주하면 떠오르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쪼개다 보면 결국 모든 게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아,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설마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설마, 여러분들은 비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현실 세상에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도 최소 단위인 비트라는 단위가 존재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진공 상태에서든 공기 중에서든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걸 컴퓨터 속에서 해석해보면 컴퓨터 속의 무한한 연산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약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서 해석해보자면 우주는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제한을 해놓으면서 유지하는 일종의 컴퓨터와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 같으신가요? 그럼 여기에 재밌고 신기한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또 양자역학이야? 하고 나가시려면 제발 잠시만 들어주세요.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중 슬릿이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개의 미세한 틈에 빛광자를 쐈을 때 틈을 통과한 궤적의 모양만 보면 되는 상대적으로 쉬운 실험이었죠. 빛이 입자라면 두 개의 틈 중 하나만 통과하게 되겠고 빛이 파동이라면 두 개 틈을 통과하게 되면서 간섭무늬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는 간섭무늬를 보였고 카메라를 설치하면 뚜렷한 두께의 궤적만을 남겼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관찰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상반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찰을 하게 되면 입자로 존재하고 관찰을 하지 않으면 파동으로 존재하는 보고도 알아도 믿을 수 없는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컴퓨터 게임으로 돌아갑시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가 보지 않고 있으면 연산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이중 슬릿 실험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가요? 관찰을 했을 때 연산하여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임처럼 관찰을 하지 않았을 때 불필요한 부분을 연산하지 않는 게임처럼 말이죠. 우리의 세상은 이런 게임처럼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한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너무 끼워 맞추기 식이 돼버린 것 같나요? 사실 이런 주장들은 증명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한 철학자가 주장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2003년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논문을 발표한 철학자 닉 보스트롬의 논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류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둘째, 그 정도로 발달한 과학으로 단 한 개의 시뮬레이션만을 실행시킬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우주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것이다. 셋째,
그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서 발전한 인류 역시 똑같은 발전을 거쳐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어떤 시뮬레이션 속에 존재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논문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아직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들리시나요? 일론 머스크와 닉 보스트롬은 말합니다. 위의 과정이 끊임없이 재현되기에 10억 개 이상의 시뮬레이션이 존재한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할 확률은 10억 분의 1이다. 이미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이런 사고 실험 말고 직관하기 쉽게 수를 대입해서 풀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워싱턴 대학의 사일러스 빈 교수의 수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관련 논문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인류가 발견해낸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을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비교해 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찰해 본 결과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죠. 수를 기반한 시뮬레이션이 틀리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우주에서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을 똑같이 발견한다면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존재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고 알 수 없는 현상을 아직 현실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미래 인류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곳이 현실인지 시뮬레이션 속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우리는 이곳이 현실이든 시뮬레이션이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럼 시뮬레이션 속에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만 구독자 가자. 10만까지 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